네,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열어볼까요?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요. 먼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이 종목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급등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었고요. LG화학은 지난 사흘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워낙 좋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오늘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인포뱅크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조 원대의 거부라고 알려진 이민주 회장이 이 종목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그 효과가 좀 전해진 것인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박수현의 결에서는요. 자동차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점검해 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밀려났어요.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요. 지난 5거래일 동안에 자동차주들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마감 가격까지 완전히 계산된 것은 아니라서 그 소수점 아랫부분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현대차가 거의 10% 가까이 밀려났고요. 기아차가 8.5%, 현대모비스는 지난 5거래일 동안에서 거의 5% 가까이 밀려난 채 마감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갔던 자동차주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지금 사야 되는 것인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장 마감과 함께 내일 시장 미리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루투자문 조인gat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진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중에는 1800선 무너지면서 어이쿠야 했는데 그래도 막판에 좀 힘을 내주면서 약세긴 했지만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어요. 이거를 좋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안 왔으니까 여전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쪽이세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불난 집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유럽에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수급의 꼬임 현상 또는 외국인들의 바이가 아닌 셀 코리아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아직은 펀더멘탈을 보기는 어렵고 심리를 보면서 수급을 볼 수밖에 없는 장세다. 하지만 1,800포인트 이하로 가면 국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는 한국 체력의 건실성을 보면서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방하는 국면이 현재 국면이다. 따라서 이런 외국인 대 또는 개인과 기관 간의 공방은 1,800선에서 지속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첫째로 나타난 그러한 국면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서 정말 투자자들의 관심을 샀던 이 자동차 얘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동차주들의 하락폭 앞서서도 확인해 보셨지만 특히 현대차나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3%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는 23만 원대로 기아차는 7만 3천 원대로 밀려난 채 마감이 됐는데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한 가지는 다음 달에 현대차 그 노조가 파업을 할 것이다. 네. 이러면 생산 라인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지난 유럽 쪽에서 시티은행이 발간한 그 보고서 내용이 일본 자동차를 사고 한국 네. 자동차는 팔아라.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뭐 이런 요인들도 한 가지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순환매다. 삼성전자 팔고 이제 자동차고 다음은 화학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셋 다 녹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셋 다 네. 가능성들이 다 있고요. 실제적으로 10년치 과거의 자동차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러한 매매 패턴들이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이루어졌고요. 그것이 응집돼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재 자동차의 그 하락의 원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용 자체를 정리해 보면요, 크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빠진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연초에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많이 오르면서 이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총립할 수 있는 국면에 좀 진입한 것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동차의 파업의 가능성을 부각했는데요. 재밌는 것이 이것이 과거 10년 동안 지켜보면은 외국인들이 팔 때 이 빌림의 제공 자체를 5월이나 또는 7월 사이에 발생하는 이 파업을 보고서 언제나 이제 팔았던 모습들이 과거 10년 동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2000년대 후반대 가면은 이 파업 자체가 종료되면서 또는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일시로 사라졌긴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런 2000년대 후반대만 제외하고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상반기에 올랐던, 특히 상반기 때 많이 올랐습니다. 1월 달부터 한 4, 5월까지 오르는데 그렇게 올랐던 내용들을 5월이나 7월 사이에 정리할 때 이런 논리적 근거를 많이 썼다는 것. 그리고 그럴 때 외국인 리포트가 나와서 그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계 증권사가 이제 그러한 역할을 또 하는 것처럼 10년 동안 반복된 역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제 과거의 때와 지금 때가 좀 차이가 나는 게요. 과거 때는 그렇게 외국계 리포트가 나오면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급락하면서 마무리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락하는 폭도 과거에 비해서 좀 작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당했던 개인이나 기관 투자분들이 오히려 그런 리포트가 나올 때 사면서 자동차를 사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하락폭이 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과거랑 다르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외국계 리포트가 양치는 리포트처럼 단기적인 매도세를 주도하면서 네. 과거에 많이 당했던 개인과 기관분들이 이제는 그런 리포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오히려 매수계로 알고서 접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과거랑 좀 다르고요. 결국은 저희가 여기서 바라볼 때 본질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는 경험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본질을 바라볼 때는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 자체가 위축되려 하는 경향은 있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펀더멘탈 자체는 아직 회복 국면은 아니다. 단지 심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이 심리적인 훼손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것이 펀더멘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은 그 변곡점 국면이라서 주가 변동성만 있지 본질 자체는 변하는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좀 유념하시면서 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경험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현대차가 과거에 파업이 많았던 2000년대 초반과 중반 때 보면요. 이 파업이 이슈가 있으면은 항상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빠지다가 오히려 파업이 발생한 날부터 실제적으로 그런 잠재된 악재가 노출된 날부터 네.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임에 따라서 만약에 과거치로 움직인다면은 현대차 이 파업 가능성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이번에도 다시 주가가 좀 더 연장돼서 조정받을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자체도 이제 과거랑 좀 다르게 과거에는 파업이 되면은 정말 실제적으로 파업으로 연결되는 게 너무 많았는데 최근의 파업은 과거랑 좀 다른 것이 이번에도 이 금속 노조 파업의 이 지도부가 현대차 노조 지도부가 좀 동참하는 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노조원들의 반응들을 들어보면은 노조원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금속 노조의 의견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랑은 좀 다르게 과거 같은 경우는 노조원들이 오히려 더 주도해서 제가 애널리스트 10년 전에 할 때 그 장차 할 때 보면은 노조원들이 주도해서 찬성을 더 많이 요구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네. 지도부에서 삭달되면서 대부분 다 파업으로 연결됐는데 지금은 좀 2000년 후반대부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도부가 이번엔 좀 특이하게 2000년대 말과는 다르게 본인들이 좀 금속 노조에 대한 것들을 찬성하고 있지만 네. 노조원 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들이 과거랑 좀 다른 모습이다. 다르다. 예, 그래서 예. 사실 이것이 실제적인 파업으로 연결될지도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진짜 파업으로 연결된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조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과거에 나타났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관련해서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 대표님께서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 이제 투자 자문사 그 이전 시절에 그 제도권 회사에 이제 계실 때 애널리스트 자동차 또 섹터에 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아십니다. 그 대표님이시라면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때 이렇게 자동차가 밀려났을 때 차곡차곡 사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이세요? 일단은 예. 이슈가 나왔으니까 이게 파업이 되든 안 되든 나중에는 이슈가 부각되면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제 포트에 자동차 부품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가서 사실 좀 더 샀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비중을 확대했다. 비중을 좀 더 늘려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많이 빠진다 그러면 네. 가격대 선정해서 더 가져갈 생각이 있고요. 아직까지 자동차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라든가 아니면 파이가 이제 6천만 대, 7천만 대 정해졌는데 거기서 현대차가 한 800만 대, 현대차 그룹 800만 대 만들고 있거든요. 공장 가동률을 본다 그러면 현대차의 가동률 자체가 낮아질 개연성은 좀 낮고요. 오히려 고가조 차종들에 대한 차종들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이익 자체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예요. 외국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자동차를 팔고 나가는 건지
이거 궁금한데요. 그렇게 좋으면은 그들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쉬운 얘기로 해서요. 외국인들은 사실 지금 팔 수 있는 게 IT하고 자동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손실 났기 때문에 네. 다 손절매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이제 상반기 때 많이 오른 것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동차나 IT 같은 경우는 수급이 꼬인 상황에서 그리고 또 유럽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돈이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을 환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 IT와 자동차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열심히 팔았고요. 그래서 대규모 현금을 자기 나라로 유입시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번 주부터 자동차를 열심히 팔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꼬여서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자기 나라 불나는 것들을 끌려고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펀더멘탈을 보면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분들이 일정 부분 좀 이런 것들은 커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확대했다. 부품주의 경우도 확대했다라고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차 기준으로 좀 봐주세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 조금 더 밀려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한데 저가 매수에 한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PER로 해봤자 한 8배, 9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 모비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한 6배 정도, 7배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유에아 같은 것들이 오히려 12배, 13배라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밸류에이션 스프레드가 너무 심한 상황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현대자동차, 완성차가 올해 이익의 성장률이 한 15% 정도 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PER도 9배 전후면 여전히 업사이드 포텐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한 20% 이상 남아 있다. 단지 이제 지금은 시장 전체가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도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체계적 요인이라 해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연동되는 움직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체계적 요인에서 개별 기업의 내용에 따라 움직이는데 지금 같이 빠지는 것들은 사실 비체계적 요인인 이 개별 기업의 내용이 아니라 체계적 요인인 시장의 요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많다. 따라서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1,800포인트 이하에서는 대형주를 담으시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면 바로 이 1,800포인트 이하 갔을 때 대표적으로 담아야 할 것이 현대차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오늘 실제로 1,8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저도 좀 사기 시작했는데 엄청 거래량이 엄청 증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충분히 뭐 어떤 분이 제 말씀을 좀 많이 들어주는 게 아닌가 막 그러니까요. 이런 좀 혼자서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시장이 좀 너무 많이 예. 고맙고 이 방송을 많이 보시나 뭐 이런 착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예. 그 정도로 1,8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제가 좀 주소 담으라고 그랬고 분할 매수를 시도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분 좋게 그런 것들이 좀 일부분 맞아 들어져서 뭐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표님 어쨌든 그러면요. 1,800 이하로 내려갔을 때 말입니다. 예. 자동차주가 강하건 강하지 않건 일단 담으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만약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좀 담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동차주가 급등을 예. 한다고 해도 1,800 이하에서 그럼요. 그래도 한번 담아봐라.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급락하면 같이 좀 연동돼서 움직이지 따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예. 조정받더라도 같이 담고 더 가시면 나쁘진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2거래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올 하반기에 자동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궁금합니다. 사실 이 자동차를 차곡차곡 담아서 지난해 더 전이었던가요? 정말 수익 많이 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좀 나중에 또 한번 대박을 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기획팀에 있다가 이제 애널상은 2000년부터였는데 2000년에 처음 와서 자동차를 맡을 때 현대차 주가가 13,000원이었고요. 지금 뭐 30만 원짜리 정도 덜하지만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그때는 현대전공이라 해서 3,000원이었습니다. 지금 30만 원인데 그래서 사실 100배가 난 거였는데 그렇게 자동차는 사실 장기적 그림에서는 큰 수익이 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의 시점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변동성 요인에서 위아래로 올라가서 내려갈 수 요인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대차의 글로벌에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S라 그래서 평균 마진 자체가 개선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은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의 단기적 변동성 요인은 시장의 요인으로 해서 움직이지만 전체적인 기업의 어닝과 이익 자체는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투자자분께서 관심을 가지고서 조정받을 때마다 가격을 선정해서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장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늘 밤에 있을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시고요. 내일 장 전망하러 가겠습니다.